어제 민주당이 종부세법 등 부동산 관련한 입법 11개를 그냥 통과시켜버렸어요. 법사위에서. 단독 통과했어요. 그런 다음에 윤호중이 대한민국이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난 계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지배 노예를 벗어난 역사적인 날이다 하면서 자기들끼리 민주당들끼리 자화자찬을 하고 박수치고 난리가 났어요. 뭐 그래 조금 이것까지는 웃기지만 그렇다고 치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김태년 원내대표가 끝까지 이걸 포기 안 합니다. 지금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은 머릿속에 이게 박혀있어요. 국민 모두 1가구 1주택 시대를 만들 것이다. 그러면은 국민 모두 1가구 1주택이라고 하면은 집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혼자 사는데 집이 없어. 나는 뭐 부부 둘이 사는데 집이 없어. 넷이 사는데 집이 없어서 월세를 살아. 뭐 전세를 살아. 그런 사람도 주택을 가질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죠. 집이 여러 채 있는 사람은 집이 두 채, 세 채 있는 사람은 집을 팔거나 해서 한 채만 가져라. 그리고 집이 없는 사람은 한 채씩 준다.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국민 모두 한 가구당 한 주택 시대를 만들 것이다. 이건 어마어마한 무지의 소란입니다. 기본적으로. 국민 모두가 1가구 1주택 시대가 된다고 하면은 전세나 월세는 없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천국 같은 세상이 오는 거죠.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내 집을 갖고 내가 원하는 집에 살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천국으로 가는 길은 알고 보면 지옥입니다. 열심히 천국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지옥을 만들어내는데 이 사람들의 신념과 이념과 이 사람들의 사상이, 생각의 방향이 자꾸 우리나라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던 끝에 오늘 제가 정말 충격을 먹었던 부분은 제 머리 한 대 땅 때렸던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김진애라는 국회의원이 집값 올라도 문제없다. 세금만 열심히 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케이. 집값 안 잡아. 집값 오르는 거 괜찮아. 집값이 오를 수도 있지.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열심히 집값을 잡겠다고 생쇼를 해놓고 이제 와서는 이 사람이 집값 그거 올라도 돼. 집값 엄청나게 오르면 그때 세금을 많이 때릴 거거든. 세금이나 열심히 내. 집값 올라도 괜찮아. 그리고 나서 한 얘기가 더 충격적입니다. 세금을 모아서 공공주택을 확충하면 된다. 집값 많이 오르는 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집값 많이 오르면 그만큼 무지막지하게 세금을 때려갖고 이 세금을 모아갖고 우리 국가가 세금으로 공공주택을 만들 거야. 그래서 뭐 나눠주던 싸게 공급을 하던 우리나라 다수의 사람들이 국가가 지은 아파트에서 임대해서 살아라. 국가에 월세를 내고 살아라. 그럼 되지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고 바로 그거야 난리가 났어요. 이 김진애라고 하는 이 국회의원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다수의 민주당, 열린우리당, 좌파 국회의원들의 생각이 아마 동일한 것 같습니다.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마치 토스라도 하듯이 받기라도 하듯이 김현미라고 하는 국토부 장관이 2025년에는 앞으로 5년밖에 안 남았어요. 5년 안에 앞으로 5년 안에 전체 국민의 25%가 공공임대에 거주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목표를 잡는다. 이제 4명 중에 한 사람은 공공임대주택에 살 거야. 우리가 그런 나라를 만들 거야. 이들이 말하는 나라는 국민 다수가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나라. 월세를 내고 사는 나라. 내 집에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열심히 져줄게. 집값 오르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마. 세금 엄청나게 거둘 거야. 세금을 무지막지하게 걷어갖고 감히 집을 못 사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돈으로 공공임대 아파트를 열심히 져갖고 그걸로 우리 국민들이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야 민주당 당신들은 지금 강남 살고 있잖아. 본인들은 강남 살면서 국민들은
임대주택에서 월세나 내고 살아라. 이 주장이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래 공산당은 그렇습니다. 원래 공산당들은요, 공산당들과 일반 인민과 구분이 돼 있어요. 다 같이 잘 살자. 이거는 공산당 따로, 인민 따로예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집권당이니까 우리는 뭐 북한이나 중국의 공산당처럼 잘 사는 거고 나머지 인민들은 그냥 고만고만하게 살면 되지. 무슨 강남에 살려고 하고 무슨 내 집을 가지려고 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꿰뚫어 본 국민들이 지들은 아주 비싼 강남 아파트 살면서 우리 국민들은 집 살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평생 월세나 살라고? 평생 내 집 마련 꿈도 꾸지 말라는 거냐? 이렇게 당연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들도 많아요. 그게 문제예요. 지금 그렇게 자화자찬을 하고 잘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 어차피 지금 뭐 이재명도 그렇고 뭐 오세훈 같은 사람도 그렇고 우파의 어떤 사람들도 그렇고 심지어 우파에 있는 그래도 조금 대선주자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사람들조차도 그리고 우파 유튜버 중에서 그래도 좀 유명한 분들조차도 쓱 들이밀면서 하는 얘기가 공공임대아파트 오케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월세 사는 게 좋은 거다. 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희한한 법이다. 이딴 식으로 말을 했어요. 그런데 계산을 해보니까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을 하면은 월 비용이 1.6배나 더 든다. 이런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런 거 신경 안 씁니다. 그거는 지금이고 우리가 공공임대아파트 무진장 져준다니까? 그러면서 오늘 서울 공공재건축 50층까지 짓게 하겠다. 지금 35층이죠. 이제 높이 제한을 풀어갖고 50층까지 만들어서 우리가 퍼줄게. 집 퍼줄게. 세금 왕창 걷어갖고 집 퍼줄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이 22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계속 틀렸어요.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욕을 먹고 내놓을 때마다 집값이 미친듯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아요.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본인들이 실패했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 이유를 저는 오늘 알았습니다. 왜? 이거는요 그냥 과정이라고 보는 겁니다. 대부분의 국민들 그리고 경제정책이나 국가나 정권이나 이런 제대로 된 인식이 있는 사람들은요 국가는 함부로 정책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함부로 국민들을 상대로 실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은 그런 생각 자체가 아예 없는 겁니다. 뭐 어때? 뭐 실패할 수도 있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야. 우리가 정책을 했는데 뭐 틀렸어? 그럼 고치면 되지 뭐. 지금 22번 고쳐도 30번도 고치고 40번도 고치고 아직 문재인 임기 많이 남았어. 이 다음도 우리가 집권하게 되면은 또 시간은 충분히 남았어. 그러니까 조금씩 고쳐가면 돼. 국민들 좀 힘든 거야 뭐 그건 감수해야지. 사회주의 국가가 되는데 공산주의 국가로 안착되는 게 쉬운 일인 줄 알았어? 원래 이런 우여곡절 끝에 아주 아름다운 유토피아적인 공산주의 세상에 살 수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값 올라서 걱정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다 세금 뜯어갖고 공공주택 지면 돼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수의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뭐 똑같죠? 똑같이 민주당입니다. 이 민주당 사람들이 아주 환호하고 여기에 반박을 하는 민주당 의원도 없었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민주당 사람들은 이 사람의 주장에 동의한다고 봐도 되겠죠. 제가 사실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런 말을 뻔뻔하게 한다. 우리들은 뭐 이렇게 뻔뻔해? 좌파들 왜 이렇게 뻔뻔해?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건 그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옳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왜? 공산주의자들이니까. 사회주의자들이니까. 이렇게 했을 때 결국에는 본인들이 생각하는 좋은 나라가 된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뻔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요. 얼굴에 철판을 까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맞다고 믿고 이것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뻔뻔한 게 아니었구나. 이 사람들이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아요. 정책을 낼 때마다 집값이 올랐어도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아요. 왜 사과하지 않느냐? 잘못한 게 없거든.
지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뭐 좀 틀릴 수도 있지. 지금까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수십 년이 흘러오면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국가로 계속해서 살아왔는데, 이 체제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공산주의, 사회주의 나라로 뒤엎는데 단 몇 년 만에 되겠어? 뭐 원래 이런 일은 있는 거야. 지난 수십 년간 이승만 대통령 이래로 수십 년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국가로 살아온 대한민국이고, 그 안에서 살아온 대한민국 국민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회주의 국가로 전환을 함에 있어서 분명히 이런 일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은 뭐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는 겁니다. 뭐 그렇지. 그럴 수 있지. 이 사람들은 이렇게 느끼는 거다.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아갖고, 야, 이거 진짜 큰일이구나. 진짜 대한민국 큰일 났구나. 지금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은 다수가 아마 이 말에 동의를 할 겁니다.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문재인 잘하고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정책을 내놔요. 근데 이 정책이 내 뜻대로 안 돼. 안 되면, 안 돼? 안 될 수도 있지 뭐. 그럼 바꾸지 뭐. 그래도 올라? 이놈들 봐라. 또 바꿔. 또 바꿔. 이 일을 지금까지 20번 넘게 했는데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어요. 뭐 어때? 이게 1, 2년 만에 될 거 아니야. 우리가 한 20년 집권하면은 아주 살기 좋은 공산주의 세상이 된다니까?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 정도는 뭐 아무 일도 아닌 겁니다. 지금 민주당 사람들이 볼 때는, 괜찮아. 지금 착착 진행되고 있는 거야. 우리의 플랜대로.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은 지금 그들이 볼 때는 대성공 중인 겁니다. 착착 국유화가 부동산과 주택의 국유화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반발은 있죠. 국민들이 난리 나고 시위를 하죠. 그래도 이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이념을 확신함으로. 이 사람들은 사과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의 이 습성,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살아온 이것을 고쳐내는 것, 이 이미 백인 것을 고쳐내는데 이 정도 고생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다. 이 사람들은. 지금 잘 되고 있어. 집값 올랐어? 세금 더 걷으면 되지 뭐. 전세금 폭등했어? 월세 올라갔어? 괜찮아. 좀만 버텨봐. 그럼 우리가 공공임대 아파트 지어줄게. 이거 싸게 줄게.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그대로 이 사람들은요, 괜찮아. 우리의 플랜대로 지금 가고 있어. 그리고 이 사람들의 최종 목표는 뭐냐? 주택 배급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사람들 잘 되고 있다. 우리 계획대로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느끼고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 민주당, 니네부터 그럼 다 집 팔아. 그리고 니들부터 공공임대 아파트에 들어가고 월세 살아. 그러면은 너네 진정성을 믿어줄게. 라고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북한 보세요. 공산당과 인민들이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우리는 나중에 지금 김정은 정권, 그리고 시진핑, 그것도 정권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시진핑의 공산당, 김정은의 공산당, 우리들은 그 공산당처럼 사는 거고, 우리는 지배계급이야. 우리는 지배계급이니까 그냥 공산당처럼 이렇게 국민들을 거스리고 다스리고 살아가는 것이고, 다수의 국민들은 그냥 고만고만하게 그냥 적당히 그냥 우리가 지어놓은 그 한 30평대 아니면 그것보다 더 작은 소형 아파트 나눠주면 거기서 그냥 살아. 월세 내고 평생. 뭐 자기 집을 가지려고 해.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야. 이따위 소리 하겠죠. 이건요, 우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래통합당에 있는 우파들도 상당수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확고한 우파 정당이 없어요. 미래통합당의 당대표급이 지금 미래통합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 좌파 아닙니까? 좌파잖아요. 김종인이 우파입니까? 좌파입니까? 좌파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은 완전히 극좌파인 여당과 좌파인 야당이 같이 있는 겁니다. 이미 대한민국의 작용하는 끝난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보수나 본인이 자유주의자라고 믿고 있던 우파들만 몰랐을 수도 있다. 이미 대한민국의 적용화는 끝났고 이미 대한민국의 사회주의는 정착이 돼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여당도 좌파고 야당도 좌파고 그나마 보수 우파를 표방하던 미래통합당의 당 지도부 중에 지금 확실한 우파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호영이 누가 뭐래도 우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조금 오른쪽 냄새는 나지만 잘 모르겠죠. 거기다가 당대표 격인 김종인은 완전히 좌파예요. 비리덩어리에 나이도 많고 아주 올드한 좌파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투쟁을 하지도 않죠. 본인이 경제민주화를 주창했던 사람인데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을 아주 정면에서 반박을 하면서 비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비슷한데? 생각이 별반 다르지 않는데? 김종인이 공공임대 아파트에 반대를 할까요? 찬성을 할까요? 반대하겠습니까? 본인 생각과 거의 같지 않을까요? 비슷하지 않을까요? 싸울래도 뭔가 대척점에 서 있고 뭔가 이념이나 정책이나 이런 게 정반대여야 뭔가 제대로 된 선을 그을 수 있고 임팩트 있는 공격이 나올 수가 있는데 쟤네들 곧잘 하는데 에이 쟤는 좀 심한 것 같아. 아마 김종인은 지금 민주당이 하는 걸 볼 때 이 정도로 느끼고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야 그래도 야당이 있는데 야당을 무시하면 안 되지. 이 정도의 느낌? 지금 이 정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가장 큰일인 겁니다. 드디어는 참 이것도 어처구니 없는 건데 재계약을 거부당한 세입자가 집주인이 진짜로 실제로 실거주를 하고 있는지 2년간 감시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실거주, 거짓이 발각이 되면은 세입자가, 쫓겨난 세입자가, 나가라고 해서 나간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런 제도는요, 북한과 중국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우리나라에도 이런 제도가 들어오게 생겼습니다. 이것을 막지도 못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제대로 된 투쟁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한가하게 원내 얘기는 하고 있어요. 날이 더워서 고생하는 게 싫은가요? 밖에 나가서? 그러려면 왜 배지를 달았죠? 왜 공천을 달라고 해서 이 험난한 시국에 금배지를 달았죠? 편안하게 그러고 있으려고? 진짜 오늘날 여당과 오늘날 청와대에 앉아있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를 우리가 진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일이 오늘 일어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 저도 제가 민주당과 청와대를 그래도 저는 잘 파악하고 있다. 잘 알고 있다고 믿고 있었는데 제가 약간 과소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민주당은 더 좌빨이었어요. 더 확고한 공산주의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모르긴 몰라도 추미애부터 시작을 해서 바로 전에 당대표였던 추미애부터 시작을 해서 이해찬, 김태년 그리고 각종 민주당의 이슈 파이팅이 되는 사람들 모조리 다 대한민국의 국토를 모두 다 거의 대부분을 국가가 소유해야 된다. 토지 공개념에 대한 얘기를 그냥 자랑스럽게 떠들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때부터 우리가 눈치를 챘어야 됩니다. 토지 공개념 이런 얘기가 그냥 자연스럽게 민주당에 있는 중진들, 당대표급, 주요 당직자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가 쓱쓱 나올 때 그때부터 우리가 좀 눈치를 챘어야 되는데 그리고 계속해서 사과를 안 할 때도 우리는요 어쩜 이렇게 뻔뻔하지? 이놈들? 이렇게 나를 망쳐놓고도 본인들이 집값을 잡기 때문에 근데 못 잡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집값이 올랐어. 근데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아. 뭐 이렇게 뻔뻔한 놈들이 다 있어. 이렇게만 생각했지. 이 사람들이 이것을 옳다고 믿고 있는지는 몰랐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너무 좀 민주당과 청와대를 오늘날 청와대를 띄엄띄엄 봤던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다. 민주당은 지금 잘하고 있다.
본인들이 느낄 때 민주당은 우리 잘하고 있어. 우리 아주 잘하고 있어. 우리가 이대로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다음 정권까지 우리가 정권 교체를 당하지 않고 이 다음 정권까지 정권을 연장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대한민국을 확고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